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한 것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왜 혁신인가입니다. 사실 저는 공직자로서 37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공직자와 이력이 다른 것은 승진하기 위해서 총무과나 회계과, 감사과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그런 것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관광 업무를 23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방행정달인을 뽑았는데 그때 제1호로 문화관광행정달인이 됐습니다. 그 이듬해 테드에 초청이 돼서 강의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2023 정원 박람회 총감독으로 있습니다. 제가 테드에 초청이 돼서 강의할 때 공직자였는데 그때 나의 공직 철학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시고 경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라고 박수를 많이 쳐준가요? 대부분 공무원 인기가 없던데. 혹시 달인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김병만. 저는 지난해에 대한민국 정부가 선정한 행정달인 최덕림입니다. 저는 공무원인데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공무원을 보고 철밥통이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기업에서도 신화가 있는데 왜 공무원은 신화가 없을까 항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을 할 때 창조적으로 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일 그게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 한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근데 여기 시민들인데 오늘 여기는 공직자가 오셨나요? 시민들은 이렇게 감동할 때 박수 칩니다. 근데 1분 봤는데 4번 쳤어요. 오늘 공직자가 아니고 아마 기업에서 온 CEO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CEO가 공직자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순천만 습지가 왜 발견인지, 2013 정원 박람회는 왜 창조인지, 그리고 2023 정원 박람회는 왜 혁신인지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일은 비전을 제시한 노광규 순천시장이 있었고 또 이를 구처에서 실행했던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적극적으로 성공시키고자 참여했던 시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에 하는 데 있어서 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발표할 뿐입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대표님이 지시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이넥은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맞는 방법을 강구할 때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부터 따져야 합니다. 바로 그 의미를 잘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의미를 아는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혹시 강의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바쁜데 내가 신청했으니 가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주제가 혁신이라는데 혁신이 뭔지 오늘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볼 거야 라고 의미를 갖고 오셨습니까? 바로 의미를 갖고 오셨다면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의미를 갖고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알지 못한 직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하필 왜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일하는가 하고 불평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미를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바로 어떻게는 혁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큰 것 같지만 많은 것 같지만 세상의 변화 트렌드와 이 트렌드 변화된 트렌드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는 것에서 대부분 혁신에 대해서 공직자들에게도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성과 혁신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데 뭐가 다르냐? 두 개 다 새로운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창의성은 가치가 조금 있는 거고 혁신은 엄청나게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쉽게 설명한 이유는 2017년에 나온 디자이너들이 뽑은 세계 혁신가, 디자인 혁신가 9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 1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접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감독님들 가서 확인하려면 디자인 이노베이션 노트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외국 사람 8명, 한국 사람 1명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혁신과 창의성을 구별하기가 간단한 거죠. 그렇다면 순천만 습지 발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순천만은 8,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갯벌을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버려진 갯벌을 생태 관광 자원으로 발견했습니다. 다음에 행운의 새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아왔지만 이 새가 어떻게 중요한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원을 가지고 순천만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순천만은 이렇게 쓰레기로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나오니까 모래 채취선까지 들어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된 순천만을 가서 보면 데크 가운데에 모래 채취선이 있었던 곳입니다. 2000년대 들면서 새롭게 순천만을 디자인해 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도저히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운동연합에 현장 답습 교육을 신청하고 학습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강하구는 다 막혀 있습니다. 전남도청 앞에 영산강 하구 막혀 있습니다. 지금 그 물이 엄청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급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낙동강 하구 부산 앞바다 한때는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 새만금 34km를 막았습니다. 34km를 막고 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만들었고 매립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을 봤습니다. 그 많은 하구를 다 우리는 막았는데 순천만은 막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정원박람회장 바로 입구까지 들어옵니다. 5km를 육지로. 빠질 때는 10km를 바다로 빻습니다. 15km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바로 이 구역은 기수구역으로서 바다 고기가 산란하는 장소이고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곳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머니 뱃속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남해안 하구 다 막아서 없앴습니다. 그러면 향후 30년, 40년 후에는 우리나라 연안에 바다 고기가 멸종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순천만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순천만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 비전을 갖고 일을 시작했는데, 생태 조화원에 겨울에 열리면 동태고 강원도에서 말리면 황태다 비아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습지를 보존을 하려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해서 1년 동안 연구해 봤습니다. 바로 순천만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발원지, 도심지역, 완충지역, 절대 보존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해야지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 갯벌 주변 지역 960만 제곱미터 300만 평입니다. 개발 보존 지역으로 지정할 때 쉬웠겠습니까? 다른 데 도망가야죠. 왜? 이 일을 하다가는 징계 먹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 시장은 현재 지금 다시 시장님이 되신 노광규 시장님인데, 이분은 이 주변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5,000명이었습니다. 표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새로운데 5,000명의 표가 있는데도 이 구역을 미래를 위해서 보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정치인도 이런데 공직자로서 반드시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2년 반에 걸쳐서 공람고시를 하고 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천만에 오십니다. 순천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관이 살아있는 곳이 있네 라고 감탄하십니다. 그러나 경관이 살아있는 이유는 주변 지역 300만 평이 보존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일에 지정이 안 됐다면 15년 사이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을 겁니다. 임시 공람고시할 때 1년 반 동안 72건의 개발 행위가 들어왔습니다. 반려했습니다. 그냥 반려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놈아, 반려한 사람 누구냐고? 사무실은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주변 지역에 있는 5,000명의 농업인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철새를 위해서 주변 지역에서 겨울이면 보초를 쓰고 영농단을 결성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포구에 보면은 짱어를 구워서 파는 집이 많습니다. 식당이 7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미 눈높이로 봤을 때는 그 식당들이 없어져야 할 집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순천만 보존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 순천시 좋은 생각했다, 당연히 내가 나가야지 그랬을까요? 야 이놈아, 내가 여기서 3대째 장사를 하고 있다,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나보다도 너가 먼저 모가지가 날아갈 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 설득했습니다. 2년 반에 걸쳐서 7집을 모두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은 집은 리모델링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매일 가져오는 노점상이 30여 명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노점상을 아무리 오지 마라 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에 주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시설로 만들고 그 농산물을 납품하도록 해서 그 주변 지역에 노점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순천만에 가면 그 넓은 면적에 노점상 봤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30여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새를 탐지하기 좋은 곳은 뜯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리뉴얼해서 철새를 탐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 가까운 곳에서 필드 스코프로 두루미 1m 이상 되는 새를 관찰했을 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면 탐조 관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탐조 관광 시대를 아직 맛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전봇대가 주변에 농경지에 이렇게 많았습니다. 당시 노광규 시장은 일본을 방문해서 두루미는 세계 12,000마리밖에 없습니다. 멸종위 기세입니다. 일본으로 가장 많이 날아가서 10,000마리 가까이 일본으로 날아가고 우리나라에는 몇백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가장 두루미가 많이 죽는 원인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전선줄을 못 보고 그 줄에 다쳐서 죽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귀국해서 우리에게 전봇대를 다 빼자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경험을 쌓이다 보면 한 5분 내에 이 일은 할 수 있겠다? 할 수 없겠다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빼자고 할 때 영암 대불산단에 전봇대 2개가 생각났습니다. 한때 한전에 큰 대형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대불산단 입구에 전봇대 2개를 빼주라고 건의했을 때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건의했는데 1년 동안 안 빼가지고 한전이 규제 덩어리 기간도 찍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한전에 전봇대를 빼겠다고 하니까 한전에서는 우리 재산이니까 한나로 손대지 말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재산이 맞았습니다. 왜? 전봇대를 하나 뽑아버리면 전기세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80개 전봇대를 뽑아버리면 큰 재산을 잃어버린 거죠. 한전의 협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T의 협력을 얻어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송사와 언론에서 와서 취재를 하고 반드시 순천만의 전봇대는 두루미를 위해서 빼야 한다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82개 전봇대를 빼는데 농민들이 문제였습니다. 농업인들께 전봇대를 빼겠다고 하면 좋은 생각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농민들께는 철새 보호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관농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 벼가 심고 검은 벼를 심어서 가을철에 되면 두루미가 2마리 나타나는 것을 만들려는데 가장 전봇대가 지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했을까요? 데모가 나버렸습니다. 아주 아수라장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후 2시에 회의를 붙여가지고 대부분 농사일 하시다 보면 점심때 막걸리 한잔 하시잖아요. 막걸리 힘을 의해서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의를 아침 9시에 해가지고 몇 번 설득해서 이제 전봇대를 뽑게 됐는데요. 만일에 그때 282개 전봇대를 뽑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작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10,000마리 정도 있던 흑두루미가 한 번에 순천만으로 까만 때를 이루면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유는 AI가 발생해서 일본에서 수백 마리씩 매일 죽어난가를 보고 두루미가 한국으로 피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전국 내외신 기자들이 순천만을 취재하게 됐고 그때 취재했던 내용 영상입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상공에서 천연 기념물인 흑두루미떼가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농경지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녀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북한 추위를 피해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00마리. 지난 1996년 흑두루미 70여 마리가 첫 관측된 이후
26년 만에 160배나 증가한 겁니다. 전 세계 15,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흑두루미 70%가 순천만을 찾은 건 서식 환경을 적극 개선한 효과 때문입니다. 10년 전 전봇대 1,100여 개를 뽑아 서식지를 넓히고 친환경 경관 농업을 시작하면서 일본 이즈미시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가 하나둘 순천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두루미 같은 희귀조들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월동하는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생태 조건이 더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S자 물길을 따라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이 펼쳐진 순천만이 세계적인 흑두루미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루미는 행운의 새라 그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당신의 가정에 행운이 있으라는 의미에서 연하장을 보낼 때 두루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찌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굉장히 힘들고 막히면은 철학관에 가지 마시고 두루미를 보면 됩니다. 겨울철에 6개월간 순천만에 있습니다. 만일에 그때 당시에 전봇대를 안 뽑고 이런 터전을 안 만들었다면 두루미가 작년에 멸종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6.25 동란 때 멸종된 새가 뭔 새입니까? 따오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없애버렸습니다. 중국에서 2마리 주워서 지금 우포늪에서 복원하라고 수백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태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루미가 늘고 그 늘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크다는 것도 연구기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천만에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차량이 늘어나고 순천만이 훼손될 위기에 놓이고 도시는 순천만 쪽으로 팽창하게 됐습니다. 순천 도심과 순천만은 5km밖에 안 됩니다. 만일에 5km를 도시가 내려가 버리면 순천만은 습지가 아니라 항구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시 순천만 입구를 후방으로 옮겨라 라고 해서 후방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면서 보니까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서 건너편까지 정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10년 전 정원을 만들고 정원 박람회를 했던 겁니다. 바로 10년 전 정원 박람회는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한 에코벽을 만든 것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공공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공공정원의 개념은 유럽에서는 18세기부터 미국에는 센트럴파크를 조성한 것이 공공정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정원의 개념이 도입이 안 됐었던 것을 당시에 최초로 이렇게 도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정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니까 시민들 80%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나서서 문전학답에 무슨 놈의 정원이냐, 돌아서면 산인데 정원을 왜 만들어? 라고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을 매일 50명씩 모아서 여러 설명드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정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후손에게 순천만을 물려줄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현장 다니면서 정원 조성안 하나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1년 동안 이 과정을 했더니 시민들 80%가 찬성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시민들이 무조건 반대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공유했을 때 찬성으로 돌아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유명한 정원 디자이너를 찾아서 우리의 의미를 알리고 우리를 도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순천 호수를 디자인했던 영국의 찰스 생스라는 정원 디자이너를 만나러 갔던 장면입니다. 당시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개인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를 처음에 만나주지 않았고 앞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정원을 만들기 위한 우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장님과 관계자들이 보고 다니니까 이분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를 만나 주었습니다. 우리가 순천만을 위해서, 순천만 보호를 위해서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본인도 이 디자인에 참여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디자인한 것은 우주적 개념입니다. 바로 순천의 도시를 한 겁니다. 박람회장 가시면 가운데 있는 호수가 바로 순천 가운데 있는 봉화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은 도시로 표시해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데크 다리가 시내를 가로짓는 동천입니다. 주변 둘러싸여 있는 산봉우리 5개는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5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저기 무지개처럼 되어 있는 것이 순천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데크 끝부분이 박람회장쯤 되는데 거기에 다음에 가서 보시면 빨간 라인이 2개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은 도시가 순천만 쪽으로 박람회장 아래에서 더 이상 팽창하지 말라는 의미를 여기에 부여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년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작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설계였습니다. 이거를 이분이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설계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복 교통비만 받고 설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세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한 가지 장면은 박람회 개막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데크 다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저니까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이곳을 지나던 감독 공무원이 찍어놨다가 그 당시에 나에게 주지 않고 박람회가 성공한 날 6개월 후에 제 카톡으로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우리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시름을 덜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저보다 이분이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더듬어 봤더니 만일에 건너편 광장에서 국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 최덕님이 어디 갔냐고 찾아다닐 때 잡혀서 죽을까? 아니면 지금 미리 죽어버릴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결국 순천은 정원박람회 이후에 2020년에 북두루미가 늘고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도 성장한 도시가 됐습니다. 호남의 3대 도시로 등극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수, 익산보다 적은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 도시들은 인구가 줄고 순천은 늘어서 광주, 전주 다음으로 큰 도시가 순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국의 50여 개 지자체가 순천이 하고 있는 그 이정표를 따라잡기 위해서 정원을 계획하고 있고 국가정원을 계획하고 있는 데만 20군데가 넘습니다. 결국 순천이 옳았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열리고 있는 2023 정원 박람회입니다. 이것은 혁신이라 생각합니다. 혁신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시설을 정원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도시가 228개 중에 118개가 20년 내지 30년 내에 소멸한다는데 지방도시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델을 만들고자 꿈을 꾸고 준비했습니다. 바로 7개월간 열리면서 여러분 국가도 3개월짜리 국제행사밖에 못했습니다. 더듬어 보십시오. 평창올림픽, 여수엑스포, 대전엑스포 3개월입니다. 지방분권시대 7개월짜리 국제행사를 누가 했습니까? 지방이 했습니다. 지방분권시대 국가 경쟁력은 지방의 특색 있는 경쟁력을 살려서 퍼즐처럼 모아졌을 때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지방의 일을 국가가 배워가는 시대가 맞다고 봅니다. 그 일을 한 축에서 순천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박람회의 컨텐츠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 그린 광장입니다. 바로 이것은 저류지입니다. 저류지는 수해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물을 가두었다가 육비가 개면은 물을 빼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재해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차지 않을 때는 방치하게 됐습니다. 재해시설은 누구도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30년 빈도에 3년 정도 물이 차고 27년은 방치하게 되는데 이 27년 동안 잔디를 심어서 시민 광장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5만 평 되는 광장을 사계절 잔디로 입혔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한국 잔디도 있는데 사계절 잔디냐? 도시가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뇌의 모드는 녹색이라고 합니다.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은 그래서 의학적으로 70% 정도는 고칠 수 있지만 30%는 자연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 바로 30% 녹색은 도시에서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잔디는 6개월 죽어 있습니다. 지금도 오래됐는데도 완전히 녹색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녹색 사계절 푸른 잔디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 광장에서 공연할 때 의자 없이 가지고 나온 매트를 깔고 공연을 관람합니다. 바로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한 명 안 버립니다. 의자를 놓았을 때는 의자 밑에 숨겨서 버리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돗자리 위에 나온 쓰레기는 자기가 다 가져갔습니다. 바로 최근에 지난주에 했던 윤도현 밴드의 공연 장면입니다. 2만 명이 모였습니다. 다음에는 그린 아일랜드입니다. 바로 그린 아일랜드는 1.2km의 도로를 4차선 도로를 잔디를 입혀서 축을 연결한 겁니다. 이 도로로 인해서 강과 정원이 단절되어 있고 도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은 이 1.2km의 4차선 도로인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했고 결국 사계절 잔디를 입히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바로 5개월 전에는 이렇게 차가 다닌 4차선 도로였습니다. 잔디를 입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스팔트를 걷지 않고 했는가? 아스팔트를 그대로 놔두고 20cm 자갈을 깔고 30cm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다짐해서 잔디를 입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깔아도 잔디가 사는지를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시에서 바로 정원으로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가로등이 그대로 보이지만 연결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입니다. 키즈가든과 노을정원입니다. 이쪽 부분이 키즈가든, 이쪽 부분이 노을정원입니다. 바로 키즈가든은 대부분 우리가 키즈가든에 시설물을 많이 넣습니다. 우리는 시설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사계절 잔디와 큰 바위와 큰 나무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아이들이 운명을 개척해 나갈 때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이렇게 울림시설을 만들고 바위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을 이 광장에 들어오면 반드시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노을정원은 이 광장에서 노을을 볼 때 가장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을정원 입구에 아네모네 꽃을 심고 바로 가운데는 하얀 목마가렛을 심고 양옆에는 보리밭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덕을 보면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언덕 굴절을 만든 것은 아이들이 반드시 굴를 거다. 그러면 바로 굴러버리면 너무 위험하니까 중간에 계단을 만드는데 정말 바로 오면은 이 아이들은 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가운데 중심에 이 꽃길은 600m의 꿈길입니다. 양옆으로 꽃밭을 조성해서
그 600m를 걸었을 때 좋은 꿈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이 디자인은 사실은 우리가 공공정원하고 10년 전에는 외국에 있는 정원을 다 복사해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에 맞는 창조적인 콘텐츠를 도입했고, 이것은 우리 조직에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과 또 이 노광규 시장의 그동안 그 세계 30개 정원 이상을 본 그 경험과 그동안 쌓은 그 생각을 가지고 즉석에서 디자인하고 고민하고 시공사와 협의해서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박람회 때 10년 전의 박람회보다 매일 배 이상 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 것이 좋다는 것을 국민들은 느낀 것 같습니다. 겨울길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인공적으로 만드는데 겨울이 이렇게 흐르면서 물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많이 여기 와서 인공이 아니다 그럽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에 강이 많지 않습니까? 4대 강을 비롯해서 그 강을 생태적으로 만들었다면 세계적인 생태 관광 자원일 거라 생각합니다. 식물원과 시크릿 가든입니다. 대부분 어디에 가면 식물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크릿 가든은 없습니다. 왜? 비밀의 정원, 지하에 300평 정도 되는 곳에 얼음 동굴에서 어떻게 나무가 크는지, 지하에서 태양광을 광집해서 어떻게 나무가 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주말이면은 200m 이상 줄을 서서 봅니다. 국가정원 뱃길입니다. 이 배는 22인승 전기배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전기배가 너무나 많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없었습니다. 큰 유조선을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이번에 최초로 유람선을 전기배로 처음 만들었습니다. 바로 10년 전에 박람회장 안에 선착장을 만들고 바로 동천과 박람회장 호수를 연결할 수 있는 수문을 5m로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이게 도시로 배를 띄우기 위해서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나서 10년 동안 누구도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이것부터 얘기한 겁니다. 배를 띄우자고. 그래서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7개월 동안 배를 만들어서 5대의 배를 띄우게 됐고, 대부분 우리는 새로운 가치가 엄청나게 있는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혁신은. 그런데 관광 유람선은 경관을 보기 위해서 대부분 만들지만 우리는 KTX 역에서 내리면 5분 걸어서 동천 선착장에 배를 타면 2.5km 배를 타고 박람회장 중심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교통편도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을 하는 거 혁신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어신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원 박람회 주제는 웰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4.5km의 바다와 연접한 어신길을 만들고 국가정원에 4km, 오천 그린광장에 해서 12km를 어신길을 만들었습니다. 왼발길을. 지구는 마이너스, 사람은 플러스. 바로 신발만 벗고 쓰면은 바로 균형을 잡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고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맨발길을 만들고 마사토길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발을 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오시면 아무 때라도 발을 벗고 1시간 정도 맨발 체험을 하고 어느 곳에서 발을 씻고 나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가든스테이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노광규 시장이라 안 그러고 우리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노작가라 그러는데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 30개 정원을 보고 나서 자기는 정원을 많이 봤지만 유럽의 정원, 그 좋은 정원도 실제 1박 2일 머물면서 보는 정원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한 귀퉁이에 머무를 수 있는 캠핑장을 만들면 안 될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캠핑장을 만들면은 고기를 구워 먹고 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겠다 싶어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삼각 캐빈을 만들고, 삼각 캐빈을 만들고 화장실을 공중 화장실에 야밤에 나온다는 것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캐빈 안에 넣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려면 또 남녀 샤워실을 따로 짓는 것보다는 안에 넣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캐빈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삼각 캐빈이 조금 굴절을 하게 된 겁니다. 삼각 캐빈 35동을 짓고 여기에서 침대를 넣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넣고 음식은 공급판에서 결국은 좌측에 있는 공간에서 100명이 전용 다이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로 서울에 있는 유명한 셰프가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계에 근무하는 유명한 디렉터들이 40여 명 됩니다. 이분들이 1박 2일 동안 풀 서비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은 60만 평의 정원을 이분들이 독차지하게 돼 있고, 주말이면은 2인 1실에 55만 원, 주중에 45만 원입니다. 6월까지 오픈했는데 100% 매진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리면 하루 만에 주말은 다운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게 전국에 인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캐빈, 삼각 캐빈에서 하루를 주무실 수 있는 곳이고요. 야간 경관은 우리가 이번 박람회는 저녁 9시까지, 여름에는 10시까지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을 곳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드리머를 타면 야간 경관이 대부분 유럽의 야간 경관이 멋있는데 순천의 야간 경관이 더 멋있다고 네이버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경관을 연출하고 있고요. 사실은 3월 31일 개막식 때 대통령님께서 5시간 반 동안 정원에 머물렀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 올 때는 2시간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결과를 하나 얻었습니다. 순천 정도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다 내려도 되겠다는 대통령의 확신을 얻어낸 겁니다.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오늘 발표됐는데 365일 서울에 정원도시로 만든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순천만을 방문하고 얻은 지혜를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세종시장은 새만금 아마 그 안면도 꽃박람회를 기획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정부 청사가 옮기는데 그 개발 청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큰일 났다. 근데 다른 도시 정원 박람회 한다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보면 이거 뭐 기겁을 해갖고 엄두를 못 낼 것 같은데. 이야, 순천만큼 해야 되는데 난리 났네. 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 분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지방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결국은 지방의 일이 광역자치단체, 국가가 배워가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묻습니다. 이게 8개월 동안 가능한 일이냐고. 노광규 시장은 시의 일이 마치면 현장에 와서 현장에 시장실이 있고 바로 직원들과 토론하고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 일을 조직위 직원들은 저녁에 밤새워서 시공사와 협의하고 현장에서 바로 일을 진행했더니 가능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진 직원 얼굴 보십니까? 바로 이 직원을 보고 나서 어떤 직원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까만 사람은 처음 봤다고. 우리 직원들은 길, 저 얼굴도 까맣죠? 사실은 저렇게 이렇게 까만 얼굴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순천이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의 생태 수도를 만든다는 것이 꿈이었는데, 여러분, 야, 순천 도시 30만도 안 되는데 세계적인 도시, 생태 도시가 될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생태 수도, 생태 도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3일 동안 있으면서 샅샅이 봤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1년에 수백만 명이 찾지만 인구 20만 명입니다. 인구 30만 도시 반드시 생태적인 도시로 바꾸면 세계적인 도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벨트가 블랙홀처럼 모든 주택, 인구 문제, 모든 사건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수도권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남해안 벨트에서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우리들의 또 한 가지 꿈입니다. 그리고 또 기후 위기를 맞고 있으면서 지방이 계속 소멸해 갈 것이 아니라 지방의 특색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소소한 꿈이었습니다. 명사들은 말합니다. 정원의 가치에 대해서. 특히 미국 센트럴 파크를 만들었던 옴스테드 감독이 말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분도 그 공원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이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 이 정도 크기의 정신병동이 들어설 줄 모른다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용감하게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량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계속 두려웠다고 합니다. 장수들을 모아놓고 두렵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수백 배 수천 배 무서운 용기로 거듭난다고 강조하고 나가서 이겼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일을 하는데 계속 두려웠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또는 개인적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혁신의 반대말은 모방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혁신하려면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야, 니만 일하냐? 저는 일했을 때 눈물 나도록 힘든 과정을 겪었을 때 그 일이 끝나면 국민들은 감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테드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항상 괴로울 때마다 다른 데로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순천만 때문에 8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만 일하냐 비아냥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고 야, 너가 한 일 그동안 감동적이니 글로 한번 써봐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글로 쓴다면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시민들이 행복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나의 눈물, 시민 행복이라고. 이번에도 많은 시간에 쫓겼지만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꾼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와서 감동한 일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꾸는 어떤 일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렵게 했던 일들이 다음에 감동할 수 있었고 그 눈물겨운 일들을 참았을 때 가능했습니다. 사실 제 짧은 시간에 오늘 제가 했던 또 우리 동료들이 했던 시장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행했던 과정을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깊은 경청을 해서 감사드리고 바로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고 영리한 사람은 기다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정원으로 간다고 시성 타고르가 얘기했듯이 바로 이 전주 전라북도 지역을 좀 더 현명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좀 더 보다 나은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정원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제 생각을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